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낙태죄 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네. 자세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슈가 됐었죠? 네네. 네, 결정이 난 거죠? 예, 오늘 몇 시간 전에 났죠. 네. 급하게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나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네. 이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헌 아니면 합헌이 있는데 네, 헌법 불합치는 이제 사실상은 위헌 결정이에요. 네. 위헌 결정인데 바로 위헌 결정이 나면 네, 이제 그 형벌 같은 경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지거든요. 바로 없어지나요? 예. 네. 그날부터 선고한 날로부터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은 그 바로 없어지면 약간 좀 사회적 혼란이라던가 네, 이런 게 생길 것을 우려해서 네, 이제 당분간은 위헌이지만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 네, 예, 하지만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되지 않으니까 네, 개정을 해라. 이런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낙태죄도 2020년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이 낙태죄 형법상의 낙태죄를 유지를 하고 그때까지 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때까지 이제 2020년까지 해서 낙태죄에 대한 관련 조항이 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는 네. 지금하고 종전하고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입법부에서 네. 이제 국회에서 뭐 빨리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2019년 뭐 당장 다음 달까지 만들 수도 있고 후다닥 해가지고 후다닥 만들 수도 있고 꼭 2020년 12월 31일에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일찍 만들면 또 새로운 법이 적용되겠죠. 그럼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고 바뀌는 건가요? 뭐 폐지를 하고 그거는 네. 이제 입법자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내용을 이제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한 것인지를 받아보고 그거에 전면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형법상의 낙태죄는 뭐 아예 폐지를 시키고 뭐 관련 법을 다 통합시켜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되겠네요. 뭐 형식이야 굳이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주요 이유를 가지고 할 거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제 헌법 불합치 의견이 4인, 그리고 위헌 의견이 3인, 그리고 합헌이 2인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이 전부 9명이거든요.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든가 이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면 그 의견대로 위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금 3명이 위헌을 냈고 4명이 헌법 불합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위헌까지는 못 간 거죠. 6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네요. 위헌을 6명 이상이 해야 그렇죠. 그런데 헌법 불합치 4명을 합하면 7이잖아요. 그러면은 헌법 불합치 의견까지는 같다고 보는 거죠. 위헌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헌법 불합치가 나온 거예요. 재판관마다 전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 이제 합헌도 두 명이 있잖아요. 이 지금 재판 전에 2012년에도 이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이제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4대 4였어요. 위헌 넷 그리고 합헌 넷. 그 넷이었고 왜 8명이었냐면 한 명은 이제 공석이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게 4대 4로 8명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똑같이 6명 이상인 거 해야 돼요. 7명이어도 마찬가지고. 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요 이제 낙태죄에 첨예한 그 대립이 하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큰 이슈였잖아요. 그 어떻게 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네,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문제는 둘 다 네.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둘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쵸. 네, 그게 이제 현재 법이 지나치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침해하고 이번에 있다. 본 거죠. 이거 12년도에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제 4대 4였으니까 6명이 안 됐으니까 네. 봤는데 그럼 그 사이에 특별하게 네. 그 바뀐 이슈는 없어요. 네, 바뀐 이슈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약간 사회적인 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게 바뀐 건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낙태죄로 원칙은 낙태를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낙태가 뭐냐? 네. 낙태가 뭔가요? 낙태가 네. 임신한 아이를 네. 이렇게 네. 네. 제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네. 자연분만 전에 있는 네. 이 자궁 내 태아를 예, 모체 밖으로 꺼내거나 네.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거를 낙태라고 그래요. 그게 있고 그래서 낙태죄는 원칙적으로는 다 처벌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예외 규정이 이제 모자보건법에 나와요. 모자보건법에 그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임신 네.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네.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질환이라던가 네. 뭐 전염병적인 질환이라던가 네. 아니면 강간을 당했다거나 뭐 이게 법으로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혼인할 수 없는 관계에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던가 아니면은 그 계속 임신을 하고 있으면 네.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엄마에게 네. 그 임산부에게 어떤 중대한 네. 어떤 건강상 장애 문제가 있다. 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초래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돼 있었어요. 임신 중절 예, 중절 수술할 수 있게 됐고 다만 24주 이전에 네. 임신 24주 전에 24주요. 예. 네. 그 24주를 둔 거는 24주 이후에는 네.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더라도 네.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죠. 보호만 치료를 잘 해주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절 수술하고 그럼 낙태가 같은 말이냐 네. 하면 조금은 달라요. 임신 중절 수술은 엄마와 독립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네. 그런 태아를 모체 밖으로 강제로 꺼내는 게 중절 수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개념상으로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다면 네. 중절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현재 법상으로는 24주로 돼 있었고, 24주군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이 태아를 중절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체 밖으로 꺼냈는데 이 아이가 이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예, 혼자 호흡을 하고 있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사가 그 태아한테 염화칼륨을 주사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뭐냐? 네. 그런 이제 예전에 판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는 어떤 낙태 중절 수술의 과정이었다라고 네. 주장했습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는 그 일단 태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 살인죄- 아이는 더 이상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서 살인죄를 적용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개념상은 다른데 네. 현재는 그 두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 이 낙태의 문화의 네. 그 주요 이제 규정이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한 거는 네. 그 의사가 헌법소원을 한 거는 이 헌법 그 낙태죄 조항 269조, 270조에 나와 있는 낙태죄 자체가 이제 유연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해외 다른 나라의 네. 경우에는 네. 네, 뭐 이 낙태죄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낙태죄는 있습니다. 낙태죄는 있는데 그 이제 주수마다 네.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2주, 24주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 12주는 12주에서 14주까지 네. 그리고 또 24주는 22주, 24주 정도 숫자 주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고 18주도 있고 있는데 네. 그 현재 이번에 헌재에서 중요하게 쟁점이 된 거는 사실은 두 가지죠. 근데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는 그 주수의 마지막 24주까지는 돼 있는데 네. 임신 아주 초기 상태 있잖아요. 네. 임신 초기 상태 12주까지 보통상 12주, 14주까지가 초기 상태인데 초기 상태에 그 태아를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사유 없이 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을 둬야 된다. 이런 게 쟁점이 된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모자보건법상에 사유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열거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네.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넣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던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사정, 기타 사정 사실상 그런 거를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에 결국 이제 나온 거는 초기에까지 낙태를 금지하는 거는 이 좀 지나치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아직 이제 결정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 선고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12년도에 나온 것도 보면 네. 그 12주까지는 태아가 이제 신경 형성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태아가 사실상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제한된다. 이런 이유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도 뭐 그런 사유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이번에는 약간 늘어나서 14주까지는 네.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대세였던 것 같아요. 12주를 넘어서 14주까지. 네. 14주고 대신 또 그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면 네. 22주 전에는 네. 22주 내외인데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일종의 네. 22주를 지나서는 현재 이 어떤 의료기술로 22주가 이상이 되면 엄마의 이제 몸 밖으로 나와서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돼서 네. 22주 이상에서는 낙태를 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러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12주나 14주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뭐 22주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네, 뭐 지역 가능하도록. 종전처럼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상에 어떤 사유가 네. 있으면 네. 또 다시 허용하고 근데 이제 쟁점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를 그러면 14주에서 22주 사이에 넣을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네. 사회경제적인 이유라면 사실상 이유가 없는 것과 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대신 이제 다른 외국 같으면은 그런 좀 절차적인 제한을 둬서 네. 그 뭐 상담소에서 일단 상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나 뭐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정된 의사, 네. 지정된 뭐 병원 이런 곳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자가 어떻게 마련할지는 네. 그거는 뭐 봐야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1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낙태를 허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요건을 이유에 넣는다고 하면 네. 절차를 좀 더 보완해서 네. 어떤 지정된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주수로 따진다면 22주까지를 제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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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시청자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시청자. 예. 네. 혹시 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낙태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어떻게 될지 알겠네요.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죠. 네. 그 대신 이제 현재까지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네. 그 낙태죄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는
건수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1년에 뭐 10건 미만인데. 아, 그래요? 뭐 거의 없는 건 네, 거의 마찬가지네요. 없죠. 거의 없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벌금인데 네. 그 징역이라든가 이렇게 벌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또 그 중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선고유예로 네. 다 재판이 마무리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그동안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사문화돼 있지 않느냐. 네. 뭐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낙태 건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 네. 많잖아요. 네,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뭐 네. 뉴스나 이런 것들 봐도 예.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왕이 이렇게 됐지만 네. 하여튼 뭐 낙태라는 것이 또 12주를 넘어가면 네. 그 산모에게도 굉장히 이게 건강상 악영향이라든가 위험한 시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네. 12주 이상의 태아를 뭐 약을 복용해서 낙태를 시킬 때에도 네. 그 임산부 자체에게도 그 뭐 과다출혈로 쇼크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12주를 넘어선 14주를 넘어선 그 현재 태아를 체내에 가지고 있는 임산부들이 그렇죠. 그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된 병원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오늘은 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그 곧 아직은 이제 판결문이 결정문이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으니까 그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네. 구체적인 얘기나 또 부가적인 뭐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면 네. 보충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